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이번엔 알겠습니다. 해담 경제. 나는 구독 설정 했으니까 사귀는 거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네. 3프로 TV에 구독을 신청해 놨을 거예요. 저희는 예. 3프로 TV랑 방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네. 언더스탠딩이라는 다른 채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 와서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보시는 분 숫자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 우리 구독자 숫자를 보잖아요. 예. 안 맞아. 진짜 안 눌러. 진짜 안 누르고 난 진짜 그냥 보기만 하게 했어. 진짜 인간적으로 구독도 안 하면서 자꾸 보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눈에는 몇 명인지 보이거든요. 네. 자꾸 많아지면 전부 유료화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보겠죠? 네. 그럼 언더스탠딩 망하겠죠? 네. 그럼 심심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 좋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피곤해질 걸요 아마. 네, 그만. 여기까지. 예.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잘랐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네. 굿. 자, 예. 네. 오 소장님, 오늘은 어느 나라로 가봅니까? 오늘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가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그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볼티모어에 있는 그 다리가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무너졌는데 예. 그 컨테이너선하고 부딪혀서 충돌해서 무너진 건데 네. 뭐 국내에도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제 현재 방송 시간 기준으로 이제 국내 언론에는 최대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했고 뭐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가져왔으니까 예.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요 화면 보여주세요. 예.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엿가락처럼 늘어졌어요. 이 사건의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 26일에 새벽 1시 반쯤에 볼티모어 항구를 출발한 이 대형 선박 이 달리호가 항구 근처에 있는 이 프랜치스 스캇 키 브릿지라는 다리와 충돌을 했어요. 정확히는 이 교량 다리 부분하고 충돌을 했는데 이 배는 이 정도 규모예요. 원래 컨테이너 이거 지금 원래 실을 수 있는 거의 절반밖에 안 싣고 지금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300m 정도의 엄청 큰 컨테이너 선인데 예. 지금 여기입니다. 볼티모어가 여기 있고요. 지금 미국의 지금 빨간 점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아, 메릴랜드주. 뉴욕 워싱턴 있는 저 동네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볼티모어 항구인데 예. 여기에서 0시 45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잘 가다가 갑자기 1시 반쯤에 이 다리 보이시죠? 예. 여기 이 다리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럼 어디 저 짐 싣고 멀리 가려다가 나가려다가 네. 그러니까 다리가 싱가포르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이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쵸. 그 사이를 못 지나가고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이제 동력 상실, 전기가 나가가지고 방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사고로 밝혀졌어요. 파워 핸들이 풀렸구나.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이제 다리가 무너졌고, 예. 그다음에 다리 위에서 보수를 하던 분들이 한 8분 있었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분들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아이고야. 2명은 구조됐고 예. 나머지는 이제 생사 확인이 안 사망한 됐어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우. 근데 이제 뭐 자동차 트랙터도 뭐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타고 온 차량인 걸로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요게 지금 그 컨테이너 선이에요. 예. 이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요. 저 밑으로 살 지나가면 네. 되는데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불이 켜져 있죠. 배에. 근데 그 다음 화면이 요건데 불이 꺼졌어요. 배에 불이 꺼졌어요. 네. 저거 뭔가 이상하다. 저거 좀 전기 장치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은 연기가 배에서 나와요. 뭐가 컸나 보다. 근데 이거는 뭐 탔다라기보다는 비상 동력 장치도 배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디젤을 바로 태워가지고 비상 동력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 때서 동력을 얻은 걸로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잠깐 다시 또 불이 켜지나 싶더니 또 불이 꺼지고 그러다가 방향 조절 실패해서 여기 지금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와 충돌을 하죠. 아이고야.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제 불이 좀 나요. 근데 바로 진화가 되긴 했는데 다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한 20초 만에 무너져요. 다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져서 지금 잠겨 있죠. 예. 부딪힌 곳은 여기고. 아하. 좀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네. 그냥 들이받았네. 네.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급발진 같은 거 하면 이제 핸들 조정도 잘 안 안 되고 그런 되듯이.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맞아요. 야, 저거는 그 불 나간 걸로 봐서는 진짜 전기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당장 수습도 어려워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 지금 고속도로도 있고 예. 그런 중간에 이제 다리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테두리 쳐 있는 부분이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 저 다리를 이제 당분간 못 쓰게 될 못 텐데 씁니다. 아. 못 써요. 저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저 다리가 무슨 역할을 하던 다리인지를 알아야 네. 우리는 저 여파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가서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사건 당시와 그 어. 후의 조처도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고 예.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의 논점이 조금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인명피해 얘기할 때 제가 8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다리 굉장히 커 보이는데 거의 한 미국에서 한 2번째로 크다고 해야 되나? 엄청 그래요? 깁니다. 엄청 네. 길어요. 오. 근데 8명밖에라고 하기 좀 그래요. 어쨌든 8명 정도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달리호라는 배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 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예. 그 메이데이 콜을 발동을 했다. 메이데이. 맞아요. 메이데이. 아시네요. 자, 여기 요 화면 한번 보시죠. 메이데이 콜을 한 덕분에 사상자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데이 콜이라고 하면 위기 상황에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3번 외치는 거예요. 예. 이게 나는 지금 SOS다, 긴급 상황이다라고 예. 알리는 거거든요. 배에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거 잠깐 유래 얘기해드리면 재밌어요. 1923년에 영국의 항공 무선사가 이제 모든 파일럿들이나 지상 직원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 좀 이제 쉽게 전달이 되는 콜사인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메이데이라고 하면 5월 데이가 아니고 원래는 프랑스어로 메데라고 하는 그 도와주다의 의미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게 메데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도와줘군요. 일종의 네, 도와줘. 영어화 되다 보니까 메데가 메이데이로 된 거예요. 야, 헬프미였구나. 헬프미. 영어에도 이런 게 있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오라이랑 오라이, 그렇지. 오라이 이거잖아요. 맞네. 예. 도라꼬 오라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헬프를 쓸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왜 헬프를 안 썼냐? 어. 그 당시에만 해도 평소에 사람 간의 대화에도 뭐 라디오도 뭐 그때 잘 나오고 했던 때라서 사람 간의 평상시의 대화에서도 헬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이 흔한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는 절대 안 쓸 만한 네. 그런 말을 하나 정해놓고 그런 특정 콜사인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영어 말고도 프랑스어를 많이 쓰던 때라 예. 이제 메데를 떠올려서 메이데이라고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예. 런던에서부터 쓴 건데 이게 점점 퍼져서 세계화가 된 거예요. 예. 그 비행기나 배가 위급 상황일 때 이 구조 신호를 보낼 때 메이데이를 3번 외칩니다. 그래서 메이데이 콜이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이거 남용하잖아요. 예. 그럼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요. 그렇지. 네. 늑대 손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었느냐? 내가 지금 이거 조정이 안 되네. 전력에도 문제가 생기네 하면서 닻을 빨리 내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예. 또 하고 메이데이 콜을 외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수신을 받은 이제 경찰과 그 교량 관리자들 하고 그런 경찰들이 나눈 제가 녹취록을 들었거든요. 예.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요?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쪽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 북쪽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 지금 이 브릿지의 모든 교통을 통제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무전을 하면서 방향 컨트롤 안 되는 배가 지금 다리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저 배 컨트롤하고 제한할 때까지 모든 교통 멈춰야 됩니다. 하고 무전하니까 이제 누가 배에서 아니요, 교량 관리자들이 그 사인을 듣고 배는 메이데이 콜만 하고 메이데이 콜을 그걸 들은 했으니까 경찰이 경찰과 그 교량 관리자들이 교란 관리자가 자정에 있었구나 그 자리에 현장에. 아이, 근데 그럼요. 야간 근무자였지. 야간 이야. 근무자. 당연히. 예. 근데 그래서 막고 있어, 막았어. 어. 근데 다리에 지금 사람이 또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또 경찰이 구하러 가는 순간 다리가 무너졌대요. 아. 근데 와. 그게 90초 안에 있었던 일인데 예. 메이데이 콜 이후에 어. 양쪽을 다 막은 덕분에 차량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야, 그게 없었으면 차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그렇죠. 우리 성수대가 무너지면 무너지듯이 그대로 텐데. 무너지는 건데. 네. 여기가 하루에 3만 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볼티모어에서. 와. 물론 12시 뭐 1시 그쯤이긴 해도 예. 우리도 보면 알지만 올림픽대로 1시에 차 한 대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경찰과 어. 네, 거기 관리자들과 이렇게 항구 쪽에서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한 교량 관리자들 다 컨트롤을 한 덕분에 예. 큰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요즘 저녁 때쯤 되니까 국내에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기사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 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예. 다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리? 아, 다리에 보도가 대한, 네. 보도가 음. 다리 뭐예요? 우리랑 다리가 조금 왜 생각이 다르죠. 컨셉이 뭐가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무너졌느냐? 다리에 충분한 완충 장치 없었어? 하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무너져 아니 내리니? 항구에서 나오는 길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도 있지. 다리에 어. 그런 완충 장치 없었어?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미국 내에 다리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면서 그 문제가 촉발이 되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다르죠. 네. 그 시각이. 어. 이 사진 보겠습니다. 기사 사진. 요런 기사들인데요. 네. 뉴욕타임즈 기사부터 보면 기술자들은 교량 건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야. 그다음에 뭐 볼티모어 다리는 어떤 코드 형식에 맞게 되어 있었지만 초대형 선박 시대 이전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이 키브리지 다리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예. 역사상 또 다리가 무너졌던 사례들을 좀 보자.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는 이전에 볼티모어 붕괴 같은 다리를 또 본 적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보게 될 거다. 우리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미국도 똑같아요. 맞기는 저거는 맞는데. 취재를 하려면 네. 배 쪽을 취재하거나 다리 쪽을 취재해야 되죠. 근데 배 쪽은 취재가 될 리가 있습니까? 네. 뭐 선원이 전화를 받겠어요. 저 배가 어느 나라 건지를 알겠어요. 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저 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취재는 다리한테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리는 뭐 우리도 치면 국토부 장차관 다 있지. 거기에 줄줄이 담당과장 다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가 내일쯤 비슷한- 인재다 나올 겁니다. 인재다. 이건 인재였다. 이거.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그 배 우리 예전에 에버그린호 기억하시죠? 예. 그 에버그린호 얘기했을 때 그 배가 어느 나라 소유이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뭐 그런 얘기했었는데 저는 자주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외신을 봤을 때 조금 의외로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충돌을 막아주는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었다면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뭐 휘어지는 정도거나 견딜 수 있는 있어야 정도는 되는데. 되지 않았을까. 최근에는 사실 돌핀이라고 해서 다리 이 아래에 우리로 따지면 가드레일 같은 개념의 좀 콘크리트로 조금 더 크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예. 미리 거기에다가 박으려면 거기에 막아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현대식에서는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미국에 있는 다리들은 대부분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옛날 옛날 다리라서. 다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거슬려 왔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지금 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뭐 세계 뭐 교통 인프라 협회 뭐 이런 데도 낸 보고서가 있는데 196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 선박이나 바지선 충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교량이 붕괴된 사고가 35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 35개 중에 18건이 미국에서 있었대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예. 또 하나 여기서 또 지적하는 게 다리가 기자들 이제 딱히 쓸 건 없으니까 그거 예. 다 조사하고 다니는구나. 다리가- 기사는 써야 되고 인터뷰는 안 되고. 다리 크기가 네. 화물선 크기에 점점 맞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조금 더 포인트긴 그렇지. 합니다. 배가 커졌겠죠 점점. 네, 요 다리 사진이 요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다리였어요. 네. 이 보통 뭐 다리가 한 뭐 4, 5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화물선들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아.
이렇게 엄청 큰 배가 부딪히면 당연히 도리가 없지. 라는 얘기죠. 요 다리는 지금 무너진 다리는 77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뭐 그런데 오래된 다리도 아니네요. 요 비교를 해보면 70년대 배들은 보통 요 정도 사이즈였어요. 이야. 20m 정도? 위에는 한 10m 정도? 예. 위로는 높이가. 근데 지금 충돌한 그 배, 달리호가 커졌지. 네. 길이만 300m. 진짜 육중하구나. 그 전에는 이제 215m 정도 됐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높이로 했을 때는 24m, 25m.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무너진 다리를 제대로 지나갔더라면 요렇게 요 정도 모양 아슬아슬하게 그 정도 공간밖에 지나야 되는 거야. 없습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노란색 부분이죠. 여기를 예. 박은 거예요. 아. 여기를 박으니 뭐 여기에 다 무너지겠죠. 방향타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다리 밑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고 교각과 비교해도 그냥 박으면 픽할 만큼 되게 가늘죠. 근데 이 지금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한 때가 72년도거든요. 이 프로님 태어나셨을 때. 근데 그때 이후로 컨테이너선이 급격하게 커져요. 왜 커졌을까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만 컨테이너선의 평균 용량이 한 50%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다리들은 컨테이너선 웬만한 것과는 잘 안 맞다. 그래서 그때의 다리가 이 미래를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떠오르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 웨스트 버지니아주하고 오하이오주를 이어주던 그 실버 브릿지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다리는 1928년에 완공된 다리예요. 근데 두 개의 큰 기둥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기둥과 다리를 잡아줄 역할로 좀 이렇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포물선으로 늘어진 원래 강철 케이블을 써야 됐었는데 작은 문제로 그 아이바 체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 5cm짜리 두께의 긴 체인인데 원래는 이 아이바 체인도 여러 개 겹쳐가지고 두껍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여기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두 개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끊기면 다른 아이바가 다리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근데 당시에는 자동차들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차량 운행이 많지도 않았어요.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시에 흔한 승용차가 포드 모델 T 뭐 이런 건데 그게 680kg. 그리고 가장 무거운 트럭이 9톤 트럭. 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승용차는 평균 1.8톤, 트럭은 최대 27톤까지 무거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의 도로가 나무랑 아스팔트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게 194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에는 무게를 못 이기고 러시아워 때 갑자기 이 아이바 무너진 적이 체인이 있어요? 아이바 체인이 하나 끊어지면서 세상에. 도미노로 두두두 체인 다 끊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다리가 무너졌어요. 예. 와. 그러니까 이 배나 자동차나 이 크기가 점점 커지면 무거워지고 하는데 그 음. 미국의 다리들은 그걸 못 따라왔던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다리 자체의 부실 문제인데 미국 교량의 한 42% 정도가 50년 이상 된 것들이니까 예. 최근 몇 년간 계속 개선은 하고 있지만 뭐 4만 개 넘는 것들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향후 붕괴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평가를 받는 곳도 있고 미국 교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그 미국 내에 그 교량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이때 여기 자막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 다리의 복구 비용은 다시 짓고 하는 복구 비용은 전액 연방 정부에서 대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복구에 힘써달라. 사건 해결에 힘써달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러면서 복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실실만 생각했을 될까요? 때는 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전액 내겠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 뭐 물론 이제 뭐 선거를 감안한 얘기인지 뭐 아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미 우리가 다 낼게 하고 딱 얘기했어요. 저분은 돈 쓰는 데는 달인이야. 그 기회가 있으면 돈을 그 쓰시려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두고 있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쓰던 용도인지 이 다리가 예.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여파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이 미시간이고요. 예. 여기 뉴욕 있고 어. 여기 워싱턴 DC 이쪽이 있습니다. 딱 볼티모 중간이네. 메릴랜드의 볼티모 예. 빨간색 예. 지금 사고 난 지점 빨간 점으로 제가 찍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백악관 사고 난 곳에서 뭐 백악관까지는 한 1시간이면 가고요. 아. 뉴욕까지는 한 3시간 차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예. 미국에서 3시간이면 정말 가까운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만 1년 동안 1,200만 대. 네. 네. 가까운 겁니다. 3시간이면. 당일치기 코스. 3시간 거리라고 하면 되지. 네. 그게 뭐 미국에서 가깝고 안 가깝고 뭐 누가 물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일 네. 이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다리를 건너서 지역 교통의 중심지인데 자, 요 지도가 이제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사고 지점. 그리고 여기가 항구. 제가 노란색 올려놓은 곳이 이제 항구고요. 여기가 사고 지점이고요. 야,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 항구가 볼티모어 항구가 뭐 미국에서 화물 톤수나 가치로 볼 때 9번째로 큰 항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항구 덕분에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고 이제 항만하고 좀 연결된 일자리 좀 넓혀 본다면 14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워싱턴 DC랑 가까우니까 글로 들어가는 일동 네. 물동량이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겠군요. 네.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볼티모어 항구가 미국 최고의 자동차 수출입 항구예요. 아, 위에 오데오 있고 디트로이트 있고 하니까. 작년에만 85만 대 아. 자동차랑 뭐 경트럭이 처리가 됐고 농장에서 쓰는 기계 예. 아니면 뭐 크레인 같은 건설 기계 예. 이런 것도 여기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뭐 설탕 수입도 여기서 제일 많이 하고 석탄 수출은 2번째로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저거 뭐 없어지면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제 막혔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도 항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참고로 사실 물류센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 예. 확대한 게 요거거든요. 보시면 폭스바겐, BMW, 뭐 페덱스, 아마존 여기 다수 주요 기업들의 그 유통 창고 시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다른 항구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제 트럭, 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네. 이제- 삥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대안은 있으니까 당장은 광범위한 어떤 경제적 위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인데 다만 이제 날씨든지 아니면 뭐 노조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하물며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뭐 어떤 음. 다른 항구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하. 왜냐하면 이미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뭄으로 통행량이 줄었죠. 홍해도 지금 후티 반군 때문에 예. 문제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 화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붐비는 항구 중에 하나인 네. 볼티모어 항구 지금 맞아요. 폐쇄해놨거든요. 야. 그래서 폐쇄되면서 그럼 또 배송 경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피곤한 난감한 이제 그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볼티모어에 또 이런 또 사고가 있었군요. 네, 키브릿지 붕괴 사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더 하나 더 볼까요? 예, 볼게요. 짧게. 예. 네. 요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요. 은퇴 위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응? 은퇴 위기. 레디 핑크? 네, 은퇴 위기라는 말이. Retirement crisis. 네. 근데 아마 요 은퇴 위기라는 말이 앞으로 ESG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게 될지. 은퇴 위기가 뭡니까? 위기가 뭐예요? 너 은퇴할 것 같아. 위기야? 위기? 그냥 그거 아닙니까? 너 은퇴할 것 같은 위기야.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근데 은퇴 이후의 기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살아갈 연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앞으로 모자랄 거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은퇴 위기가 아니고 오래 살 위기죠. 오래 살 위기. 오래 살 리스크잖아요. 오래 사는 오래 리스크. 사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은퇴한 다음에 오래 사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은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은퇴 위기다. 몇 살까지 살다 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예상. 80. 80. 막 괜히 말이 씨가 될까 봐 쫄아서. 그때 정도 되면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근데 모르겠네. 그게 95, 105 될 수 있다니까요. 요즘 약 나오는 거 봐요. 예. 맞아요. 그럼 그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오래 살 못 쫄라고 리스크라니까. 그러면.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도 개발된대잖아요. 네. 그럼 뭐 무슨 돈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네, 그래서 그 블랙록 레리 핑크가 이제 블랙록 CEO인데 이 사람이 네. 이제 고객들한테 열린 서한을 보낸 거예요. 음. 여러분 지금 은퇴 위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쩌려고 미국인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 피크 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대 노동력을 얻는 시기. 그러니까 피크 이어인데 이 이후에는 일해서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2053년 이후로는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레리 핑크가 65세 은퇴 자체라는 그 개념이 이거는 진짜 100년도 더 된 오스만 제국 때의 개념인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65세 은퇴라는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 85세 은퇴 이렇게 생각해야지 된다. 이거부터 전 세계가 바꿔야 그 이후를 살아갈 수가 있다.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뭐 공적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다 65세 이전에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해놨던 건데 지금은 수명이 계속 늘어났는데 은퇴 연령은 계속 65세가 돼버리면 그래. 이건 진짜 미친 생각이다라는 네. 게 이 레리 핑크의 주장이에요.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100년 전하고 똑같이 한 5, 60 되면 이제 집에 가야지 뭐 이러고 있고 대충 나도 은퇴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은퇴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뭘로 보낼 거냐. 무슨 돈으로 보낼 거냐? 돈 준비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만 안 했으면 너의 문제지만 온 국민이 다 안 했으면 이건 국가의 문제잖아 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1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 네. 2050년이 되면 6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참고로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5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은퇴가? 노인들 쏟아져. 이 노인들 먹여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있나요? 문제인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각자 도생이 해결책이다. 나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게 전략이다. 예. 각자 도생이다. 그런데 답이 없다. 레리 핑크는 이제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투자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주장이기는 하죠. 물론 블랙록 CEO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노인들의 자산이 불어나야지 안 그러면 노인들은 죽는다. 노인들 그럼 자산이 불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게 돼야 되고 그 투자 대상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 그러려면 비트코인? 강제로 투자를 시켜야 된다. 그게 401k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인데 예. 호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에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더 많이 넣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큰 거고. 근데 기업들도 이제 월 10%를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한번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예. 물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지만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퇴직연금에 넣나 아니면 기업이 강제로 붙게 하고 기업이 좀 부담이 되니까 월급은 줄어들지만 뭐 어쨌든 월급을 적게 받나 그게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시장에 들어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장의 미래 어떤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자꾸 들어가고 위험 투자도 자산에 하고 투자를 할 텐데 그럴 것 같다.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노후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말은 쉽죠 사실.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 미국 근로자들이 그 401k라고 예. 하는 은퇴 계좌에 돈을 더 넣도록 하고 그걸 투자하는 주식 시장의 붐을 좀 일으켜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블랙록 CEO고 그다음에 이 401k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률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펀드라는 점에서 블랙록이 뭐 이게 미래에 대한 본인의 통찰인지 아니면 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은퇴 위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진짜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퇴 준비 진짜 잘 돼 있는 축에 속하는. 그나마 국민연금이 있어서. 했던 호주가 그러니까 1인당 은퇴 자산이 제일 많은데 예. 우리나라가 그 다음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401k 뭐 퇴직연금 이런 거 할 때 미국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 사실 통계를 보면 통계상으로 미국인의 그 75세 이상의 한 42%만이 그 2022년 기준으로 은퇴 계좌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에서 75세 사이 중에서는 한 51% 정도만 예. 퇴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그 생활 자금이 거의 뭐 3만 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네. 지금도 65세 이상의 절반이 3만 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이 있는. 문제는 진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네. 다 어마어마한 고민 숙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궁금한 앞으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뭔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네. 이게 정해진 미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노인 인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투자로밖에 없어. 아니 그냥 모든 나라가 심플해요. 노인들은 그 나라 젊은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무조건. 무조건.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화성인이 먹여 살려요? 아니면 그 나라 소나 개나 말이 먹여 살리겠어요? 그 나라 젊은이가 그 나라 노인 먹여 살리는 건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아버지 어머니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먹여 살리는 우리 옛날 그런 방식도 있고 같이 살 수는 없어 미안해. 그러나 돈으로 줄게 하는 게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게 유럽 상황이 그렇잖아요. 복지로. 그렇죠. 정부 복지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젊은이가 노인을 먹여야 되는데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돈을 내지도 않을 거야. 세대 간 갈등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젊은이 돈을 그래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젊은이한테 뭐 사탕발림으로 팔든 팔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퇴 계층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젊은이들한테 넘겨서 팔면서 그 돈으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뭐 이분들이 성금을 내든 세금을 내든 어차피 낼 돈이니까 차라리 나 내 집 마련했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서로 기분 좋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쏟아지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돈 없으면 안 대표님도 15년 후에 네. 돈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럼 근데 지금처럼 살아있겠죠? 예. 난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집 한 채 있어봐야 나도 네.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만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목이지 같은 걸 하는 건가 보다. 너도 나도 팔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너도 나도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집이 팔려요? 예. 그래서 참 맞는 얘기인데 제가 왜 웃었냐면 참 맞는 얘기인데 부동산 얘기였어 그게. 아니 그렇다니까. 살짝 웃었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래서 나는 음모론으로 네. 비트코인 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돌멩이잖아요. 예? 아닌 예. 건 아니지. 우리끼리 다 듣고 있어. 아무 가치 없어. 네. 그러나 이 아무 가치 없는 걸 서로 어쨌든 비싸지면 좋아. 비싸지면 좋아. 어쨌든 이렇게 이거라도 올라가서 이걸로 돈 번 젊은이들한테 세금을 이걸로 돈 벌었으니 내라고 하든가 이걸로 돈 번 노인이 그걸 팔아서 노후를 대비하든가 어쨌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돈이 노인들한테 갈 명분은 맞아요.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 명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직 어떻게 진짜 비트코인에 그 얘기는 대해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뭐 지금 뭐 상원에서 뭐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예. 이 은퇴 이후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문제는 진짜 보통 이런 얘기하면 막 감탄을 하는데 여기는 워낙 그냥 막 지식과 인사이트가 넘치다 보니까 이 프로에 이런 참신한 얘기도 예. 아, 참신합니다. 그냥 정말 돌멩이처럼 받아들여 주는군요. 아니요 앞에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매우 그렇듯합니다. 그럽니다. 네. 매우 기본적으로 그렇듯. 네, 인정 네. 인정.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뭔가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 다 네. 기본적으로 폰지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럼 올려가지고 새로운 이게 하는 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음.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결과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예. 시체라도 치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양을 하게 될 텐데 그 부양을 하는 방식이 뭐 자발적 성금이냐, 그런- 세금이냐, 네. 아니면 자산의 거래에 따른 돈의 이동이냐. 맞아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PD님의 준엄한 경고. 아니 나는 뉴스에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가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하느라고 네. 힘듭니다. 네, 인사이트 있었습니다. 네. 네. 자, 해당 경제연구소 이준 소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